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면서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 보시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운동선수에 대한 겁니다. 특히 운동선수에서의 어떤 학습 권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운동선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미셸 푸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에 의해서 신체는 항시 통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미셸 푸코가 살아있었다면 현재의 운동선수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아마도 그는 운동선수의 스포츠 수행력은 권력에 의한 철저한 통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운동선수의 훈련에 대한 그런 어떤 강제적인 측면, 강권은 규율적인 신체 활동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학교 내 운동선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생 선수입니다. 이들은 학교 내의 특정 운동부에 소속이 되고요. 학업과 병행해서 운동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업보다는 운동이 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들 학생 선수들은 학교를 대표해서 운동을 통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학생 선수의 존재의 목적은요. 학생이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감을 쌓고 사회생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또는 협동심을 배워서 자기 조절력을 키우고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있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승리 지상주의적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제가 말씀드린 순기능적인 그러한 목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학생 운동 선수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 속의 문화에서는 어린 학생 선수의 경우는 본인의 학습권을 이미 빼앗긴 채 어쩔 수 없이 운동에만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학생 선수들을 보면요.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기초학습의 기회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대학에 진학해서도 체육 특기자로 만약에 진학한다면 수강 과목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무지 어렵죠.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때 대부분이 정상적인 학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그 수준에 맞는 학업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학교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한국 사회의 팽배해 있는 맹목적적인 그러한 승리 지상주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떤 맹목적주의적인 그런 이 승리 지상주의가 우리의 학원 스포츠 문화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문화에서 운동선수들은 전인 교육과정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전인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시합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승리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학원 스포츠가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지금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도 해결해야 됩니다. 중등학교의 학생 선수들은 대부분이 오전 수업에 들어가도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교과 교육 시간에 다른 책을 보거나 또는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업 결손으로 인해서 수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다른 책을 보거나 또는 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묵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수들은 훈련으로 인해서 수업 시간 동안에 자기가 공부하기보다는 그 수업 자체를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심지어서는 시합이 가까우게 되면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네, 학생 선수들은요, 선수만의 공간에서 특정한 행동 양식과 유형을 갖고 특정한 맥락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는 다른 문화인 소위 선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학생 선수는 교실이나 집이 아닌 합숙소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생활하면서 운동 훈련과 위기 질서에 맞는 그러한 사회화를 경험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숙소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진화된 스포츠 문화에서는 실질적으로 합숙소보다는 자율적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학교의 훈육금 밖에서 사실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학교 내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지배 체제, 코치나 감독 선생님의 그러한 그 지휘권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 학생들과도 구분되는 운동복을 항시 착용하거나 또는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진로 상담과 학업 상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합니다. 학생 선수들을 관리하는 학교 내 운동부 지도자 이외에도 체육교사라든지 또는 진학3단 교사가 주기적으로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진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운동선수만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야지 학생 선수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 학업, 진로에 대한 주기적인 그런 상담은 바로 이들이 새로운 어떠한 진로를 택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시합 후에 선수들이 수업에 참가해서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어떤 체육교사라든지 진로 상담 교사들의 제도적인 보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적으로 공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초등고 축구의 주말 리그제의 시작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 대학 축구, 2011년 고교 야구와 대학 농구, 2017년 대학 야구의 주말 리그제의 도입은 학생 선수들의 교과 교육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는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엄청난 훈련량을 바탕으로 주말에 시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서 다음에 주중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공부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든지요. 또는 일정 혹은 지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중등학교 선수들의 수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등학교나 대학에서 학생 선수들의 수준별 인문학 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들의 인문학 교육은 이들 삶을 당연히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미국의 언론인인 얼 쇼리스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인문학을 어느 정도 접했는지에 따른다고 그가 연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기고하고 했는데요. 그는 사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를 미국 뉴욕에서 만들었고요. 소외된 사람들한테 시, 소설, 철학, 역사, 예술, 문사철이죠, 소위.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냐면 이 과정을 이수한 미국의 소외 계층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인문학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쉬운 고전, 문학, 역사, 철학, 예술작품, 미술, 음악들을 접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사유에서 이 삶을 멋있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확보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의식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들의 행복권 추구가 그들 삶의 중요한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의 다나카 에이스케 선수의 사례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2014년 일본 명문대학이죠. 교토대학교 공대 출신으로 대학 야구부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일본 명문 프로야구팀인 지바 롯데 마린스의 2순위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전에 이미 취업이 됐던 마쓰이 물산을 과감히 퇴사하고 마린스의 둥지를 틀게 됩니다. 교토대학 출신이 일본 프로야구에 지명받는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러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는 운동과 공부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게끔 운동 선수들, 학생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운동 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될 스포츠계의 절실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운동선수의 삶에서 학생 선수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들 삶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학생 선수들은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운동만큼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그들한테 학습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